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방을 마련해 뒀는데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저번 주에 출연했던 우리 전문가분들의 족보 종목명과 또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차트의 신 김진영 대표님입니다. 김진영 대표님은요, 차트의 신답게 차트를 바탕으로 수익의 매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수준의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바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시황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뭐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매체에서 나올 정도로 대단히 좀 뜨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 보면서 설명드리도 할 텐데요. 자, 오늘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4%대까지 고점을 만드는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은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상승이 삼성전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종합주가지수 차트에서 우리 현재 이번 주를 놓고 봤었을 때 지난주죠. 지난주 때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지지난 2주 전부터 이런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종합주가지수가 갑작스럽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또 오늘은 갑자기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갔을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왼쪽에 보이는 차트를 보시면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 8월 5일 날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8월 5일 날 최저점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부터 지금 오늘 10월 28일까지 8, 9, 10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 종합주가지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삼각형. 어떤 특별한 삼각형이 아니고요. 최저점과 최고점을 서로 이어줍니다. 우리 그 추세선, 트렌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결국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럼 최근 3개월 놓고 봤었을 때 저러한 삼각 수렴하고 있는 우리 편의점에서 맛있게 먹는 삼각김밥처럼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삼각 수렴이 이런 얘기 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단어들이 그냥 저 편하게 여러분들 아주 그냥 초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쉽게 보는 삼각김밥 맛있지 않습니까? 차트를 딱 바라보실 때 삼각김밥의 형태 이 삼각형 모양이 있었을 때는 주가가 조만간에 상승에 대한 부분 혹은 하락에 대해 가지고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항상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차트에다가 삼각형 모양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혹은 급나가는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우리는 그거를 차트의 움직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움직임을 가지고 예측이 가능한데 현재 주가의 모양 자체가 어떻다?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단 부분에 지금 걸쳐져가지고 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평균 흐름을 보여주는 선이 있습니다. 그건 이동 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차트에 보이시면은 검정색 으로 이렇게 보이는 선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게 최근 2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480일 이동평균선이죠. 1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쉬는 날을 빼고서 본다면 대략 한 250일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근사치에 해당되는 240일 이동평균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럼 241선은 우리가 1년의 흐름이라고 놓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2년의 흐름은 곱하기 1을 하면은 480일이 되죠. 그럼 2년 동안의 거래를 놓고 본다면 대략 480일 플러스 알파 1이 되는데요. 480일의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2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의 평균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8월 달에 언더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급등이 나오죠. 왜 저런 언더슈팅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작스런 대양봉, 갭상승이 나왔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2년 동안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방어 지지 라인이 저 라인에 깔려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보는데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현재 주가 위치보다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현재 주가 위치보다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었을 때는 저항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지에선 매수하고 저항에선 매도한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세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어떻게 움직였다? 최근 3개월에 최저점을 연결한 삼각김밥의 터지는 김밥 라인이죠. 그 라인을 하단 지지, 상승 추세선의 지지 라인에 지지받고서 올라간 형국이고 그 구간을 깰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월 달,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도 아마 방향에서 나올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튼 10월 달부터 4, 4분기로 넘어가는 이 4, 4분기에 있어서의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횡보라인에 걸쳐 있는 이유는 수렴돼 있다는 거죠. 고점과 저점에서의 수렴 구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가 2,6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방, 하방에 대해서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차트에다 보여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본인의 HTS에 이런 선을 하나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죠. 보시면은 공간이 대단히 위아래가 열려 있습니다. 위로 갈 때는 빵, 아래로 갈 때도 빵. 이 구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2,60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구간을 넘어서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를 지금 보이는 구간이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들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나온다? 만약에 이 녀석이 2,650포인트를 넘어가고 지지가 된 흐름이 된다면은 이제 종목 장세가 아니라 지수 장세로 넘어갔을 때는 대형주 블루칩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2,550포인트 깨는 흐름으로 시장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수 관련주, 중대형주를 보다는 스몰캡 종목 혹은 테마 종목의 종목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한 종목을 투자하셔야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정리해 보면요. 미증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죠. 또 이번 주 큰 기술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오늘 코스피는 1.13% 상승한 2,6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1.80% 오른 740선으로 두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9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94%나 오르며 마감을 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이어서 또 지난주에 강했던 금융주들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곧 있을 미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때까지 지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자체 대단히 큰 이슈로는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미국 대선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미국 주식이 강하게 올라간다 했을 때 우리나라도 과연 강하게 올라갈까? 네. 물론 강하게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또 여기 그쵸.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단히 좀 우위에 있는 우세하고 있죠. 네.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장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적인 증시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또 안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그냥 무자비하게 때렸었을 때 그럼 다른 이제 국가들이 봤었을 때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가라고 하는 건요. 항상 매 순간 악재가 있고 혹은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요, 여러분들 악재가 있다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다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회사가 실적이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빵 터졌습니다.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 무슨 일이죠? 자, 하나의 그냥 비근한 예를 드린 거예요. 실적이 좋다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나쁘다 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예. 주가가 실적이 대단히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져. 그럼 어떤 얘기하죠? 주식이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매 순간 호재와 악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거는 결국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으로 나오는데요.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투자한 종목이 수급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올라가는 쪽으로 모일 것이냐 내려가는 쪽으로 모일 것이냐는 거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향후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황의 연결고리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2,650포인트와 2,550포인트의 이 박스권을 강하게 상단 돌파했었을 때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2,550포인트 깨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시장은 대폭락 장세로 지난 8월달 저점에 향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의 호재와 악재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수급 현황을 보며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시장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우리 대표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잘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오늘 키워드 보면요. 첫 번째로는 테슬라 훈풍이 있네요. 간밤에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이 올라가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 때문일까요?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삼성전자의 조건부 승인이 있네요.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공급을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죠. 현재 부족한 물량만 채워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런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거의 한 4%나 가까이 반등을 보여줬죠. 자, 또 이어서 약속 대련이 있습니다. 간밤에 이란에 대해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이와 관련된 유가 관련주들 또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의 어닝 서프라이즈 있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의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이와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주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조금 약하다가 이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런 다양한 증시 키워드들이 오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한 두 가지만 뽑아서 우리 대표님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의 광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조건부 승인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네, 저 역시도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하나마이크론 등 주가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 반 만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 또 그와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또 많이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삼성전자 향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자, 일단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에서 저는 스톱을 오. 좀 주장하고 싶은데요. 네. 물론 주가가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워낙에 HBM 이슈가 있는 거고 또 대만발 찌라시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공식적인 뉴스는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시장에서 나오면서 좀 삼성전자 급하게 좀 반응을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제일 크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4%대까지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대양봉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시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실 걸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박 겉핥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HBM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누굽니까? 그 누구나 SK하이닉스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또 혹자는 HBM에 대한 이제 수요 때문에 캐파 부족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수요에 대한 부분을 또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SK하이닉스 혹은 다른 대장주 관련주들은 안 오를까요? 저는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대단히 좋은 기업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삼성전자 최근 한두 달 혹은 한 6개월, 1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수급을 잠깐 보자면요. 차트 보시면요. 지금 차트 제가 좀 길게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차트상으로 보이는 수급의 흐름은요. 대략 한 2022년부터 우리가 차트 수급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HT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는 2022년도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면은 자,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고 두 번째는 기관이고 세 번째는 개인 순매수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대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파랑색은 순매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장 최근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좀 화면상으로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신데요. 그냥 잘 안 보이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에 대한 부분을 보십시오. 파란색이 많이 보입니까? 빨간색이 많이 보입니까?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게 삼성전자가 2020년 5월 달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월봉을 가지고 조금 더 길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부터 자, 주가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2018년도부터 36,000원대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96,8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죠. 5만 원대까지 빠집니다. 5만 원 살짝 깼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해 88,8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 4개월 동안 고점 형성하고 빠지는 흐름을 보십시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저 주가를 만들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건 외국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우와 지금 살 때다 이거 절대 아니라고 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점 5월 달에 저점 38,000원대 찍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96,800원까지 올라갑니다. 96,0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순매수 금액이 21년 1월까지 해서 1차적으로 21년도에 한번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고점을 만들고 하락했다가 다시 고점을 만든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 상승과 조정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에 대해서 제가 추적을 해보면요. 2020년 5월 달부터 순매수 해가지고 여러분들 6만 원대까지 올라가는데 5조를 매수합니다. 5천억이 아니고 5조를 매수합니다. 순매수 금액이 5조를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하락합니다. 하락하고 2021년 1월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매수 21년 또 이쪽에서 순 매수에서 올라간 금액 자체가 5조를 매수해가지고 올라갔고 제가 지금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얘기는 주가가 이때 이렇게 빠질 때 얼마가 빠졌냐면요 30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30조 원을요. 30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 구간이요. 96,000원대 찍고 난 다음에 5만 원까지 빠지는데 거의 반토막 정도 내버렸는데 30조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매수가 생겨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 순매수한 금액이 얼마냐? 26조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26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놓고 고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30조 원, 26조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5조 원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하는 주체에 있어서의 매수해야 될 금액과 매도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집행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상태까지 끌어당겨서 주가를 만들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 고점을 만들고 24년 올해 7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빠진 이때 매도 금액이 얼마냐? 14조를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더 매도해야 될 금액이 마진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를 꼭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난 편승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반드시 연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최소 1조 원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와야지 그때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뭐 하루 좀 샀어요. 이틀 연속 거래 매수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수해도 상승 추세를 그대로 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 의견은 지금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스톱이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조건부 승인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단기적인 상승일 수 있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현황을 좀 제대로 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이나 지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유한양행의 어닝 서프라이즈 골라볼게요. 네, 오늘 유한양행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3분기의 실적의 주역은 아무래도 비소세포암 치료제 렉나자일까 싶은데요. 이 렉나자가 미국의 FDA 승인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4%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순기익도 8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대표님, 네, 바이오 관련주들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갈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자, 일단 유한양행만 놓고 봤었을 때는 좀 저는 고를 대한 의견을 좀 보이고 싶고요. 또 좀 전에 질문하셨던 바이오 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를 때에는 지수가
횡보하거나 하락장을 갔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하락하는 그런 또 양상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적을 대단히 좀 크게 가져가는 부분인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렉나자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도 실적으로 그냥 딱 찍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찍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혹은 지수가 주춤할 경우에 또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 대단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차트를 보면서 좀 재료적인 측면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유한양의 그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일스톤. 예. 기술 개발을 하는 거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이제 매출을 늘려가는 부분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러한 바이오 관련 새로운 기술을 또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R&D 쪽의 매출도 가져가는 부분인 거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게 또 이러한 부분인 거예요. 얀센바이오틱스하고의 계약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임상 시험을 거쳐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에 대한 부분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최근에 이슈가 된 이 부분이요. 언제 시작된 이야기냐면요. 2018년도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에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되었고 그게 요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규모 자체가 잠깐 차트 보면 2018년 정말 이 동네입니다. 지금 차트 맨 왼쪽 정말 바닥이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그 당시를 놓고 본다면 거의 800% 정도 상승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냐. 자, 이 당시에 2018년도에 이 얀센바이오틱스하고 계약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체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 당 2018년도에 계약된 금액이 1조 4천억대 규모로 계약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 부분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2019년, 2020년에는 유한양에는 다른 R&D 개발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2019년, 2020년도로 봤었을 때는 이 마일스톤 관련해가지고 계약한 제약사가 한 3개사 정도 되는데요. 그 규모 자체가 유한양행 얀센 바이오틱스하고 계약한 단일 건수 대비 2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20조? 정확하게 수치를 좀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튼 2018년도 이후에 2019년, 2020년도, 2021년 그 이후 건 제가 공시정보를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여튼 그 이후에 이러한 계약 건수가 훨씬 더 2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다. 근데 주가라는 위치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최근 3개월 동의 주가 상승 자체가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주가 오늘 15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자체를 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현재 15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향후 1년, 2년 뒤 이후에 뭐 길리어드사라든지 기타 다른 회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나온다 했었을 때는 지금 15만 원의 가격 자체가 또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고라고 외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 자체가 10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깊지 않다란다면 15만 원대, 14만 5천원에서 15만 원대에서 조정하고 다시 한번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조금 가격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2만 5천 원대까지 조정을 좀 보시고 분할 매수에 참여하는 방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 또 중심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에 대한 의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어닝 서프라이즈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걸로 의견 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광목 종목도 유한양행 뽑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의 조건부 승인과 또 유한양행의 어닝 서프라이즈 두 가지 골라드렸고요. 또 그에 따른 광종목까지 뽑아드렸으니까요. 이 종목까지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또 지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3부 전화 상담과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한미 반도체요. 여기 봐, 10만 1,000원에 10%인데. 네, 그럼 한미반도체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가격대까지 올라나. 네, 매수가까지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예, 네,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죠. 지금 10월 중순부터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미반도체 문의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예, 주가를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한미반도체 지금 오늘 마이너스 2.35% 하락했습니다. 아,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왜 떨어질까? 반도체 섹터로서 같이 올라가면 좋을 걸 이런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하락을 했어요. 좀 안타깝지만 근데 올릴 줄 알았더니 뭐 빠지대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관심을 받았던 아이들이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에는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렵거든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또 H병 관련해가지고 대단히 좀 실적을 보이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다만 지금 주가 자체가 한번 크게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올해 작년이죠. 지금 2023년부터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 5만 원의 종목 자체가 1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5만 원이 19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400%의 상승률을 가져갔어요. 기대감과 실적, 같이 뉴스를 가지고서 올라갔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야 너는 있잖아. 20만 원 넘어간 상승 흐름 지금 가져가면 안 돼. 라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주가 못 올라갑니다. 회사 자체가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다만 시장에서 한미반도체를 핸들링하는 주인, 메이저 입장에 봤었을 땐 목표가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럼 지금 6월 14일 날 최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합니다. 어디까지 하락했냐면 대략 10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9만 원, 10만 원 지금 언더를 깼는데요. 그러면 19만 원 자체가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빠졌어요. 대략적으로 50% 하락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50% 하락을 가져간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뭐가 나옵니까? 예, 반등이 나오죠. 한 차례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반등하려고 10월 둘째 주에 한번 드라이브 걸려고 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 자, 우리 시청자분들, 뭐 사행성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고스톱 쳐보셨을 겁니다. 그죠? 고스톱 치다 보면 원고, 투고, 쓰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고, 투고, 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런데 10월 둘째 주 때 원고, 투고, 쓰리고입니다. 자, 원고, 투고, 쓰리고 포인트예요. 여기서 가서 주가가 이렇게 날아갔을 때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고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12만 원대를 뚫지 못했어요. 그 말인즉슨 주가 자체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지금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자체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떻다? 나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 악성 매물이 19만 원대부터 얼마까지? 10만 원대까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저 10만 원대 구간 자체가 주가가 올라오기만 바라는 악성 매물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메이저 입장에 봤을 땐 저 구간을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쓰리고를 외친 다음에 고를 외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건 악성 매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매물이 해소가 돼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해소하는 방법이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해소할 시간을 주지 않고 급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 자체를 폭락을 시키는 겁니다. 폭락을 시키면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매수했었던 매수자 입장을 봤었을 때 주가가 빠지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이 5개월에 가까운 시간, 그죠? 제가 6월 달에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6, 7, 8, 9, 10, 5개월이죠. 5개월이라고 하는 기다림을 가져가는데 손실료도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40%가 찍혀있는 상황에서 급락이 떨어집니다. 대음봉 하나 떨어져 보세요. 투자 심리가요,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아이가 9만 원대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요, 투매가 나와요. 이 종목을 최근 5개월 동안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야, 못 가는구나. 더 빠지면 나 원금도 못 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에 투매가 나와요. 그걸 유발하는 하락이 나줘야지 이 이후에 상승을 하도 진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지금 9만 5천 원대, 지난 9월 19일 날 9만 1,300원의 최저점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저점 라인에 대해 가지고 깨는 흐름, 9만 1,000 원대가 깨졌을 때는요, 이 안은요, 제가 생각하는데 한 6만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져야지 저는 그때부터 매수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10만 1,000원에 매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비중은 10%니까 이 종목을 버릴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올라가야 할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지금은 늘리지 마시고요.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늘릴 것이냐? 최소 못해도 6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하락하는 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하락하지 않으면 더 좋죠. 그리고 주가 자체가 12만 원을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물량을 더 늘려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이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제가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6시 방송을 제가 한 3주차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1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우리 앵커님께서 항상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관련한 종목, 광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 시간 끝날 즈음에 히든 종목이라 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바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에 카메라로 찰칵하시면 바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과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광종목, 올라갈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좀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월 14일 방송부터 해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제 PPT 자료가 지금 안 뜨고 있는데요. 지금 공략 종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키워드 관련해서 지금 이 키워드 관련해서 종목에 대해 가지고
지금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지난 최근 2주 동안에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대음봉도 나왔다가 그냥 올라가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런 갑갑한 장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0월 14일 날 나이백도 시작을 해가지고 15일 날은 동원 시스템즈까지, 또 지난주 10월 22일까지는 우진엔텍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제가 광종목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관련한 종목은 이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해도 좋습니다. 혹은 이 종목 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이백도 포함해가지고 둘, 넷, 여섯, 일곱 개, 여덟, 아홉, 13개 종목입니다. 네, 지금 페이지 2개가 보이는데 13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단기간이에요. 장기간도 아니고요. 일주일 혹은 당일, 다음 날 주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1주, 2주 내에 움직임 놓고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백 10.23%, 예, 10.23%, 그리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블루엠텍은 36.3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6.34%. 그리고 그다음 지난주 얘기로 하자면은 방산 관련주 해서 LIG 넥스원은 7.07%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22일 날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주와 그다음에 원전 SMR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5.08%까지 이렇게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13개 종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단 한 종목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 크게는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요. 예, 작게는 한 1% 약소하지만 손실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히든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제가 방송 끝날 때까지 시청하고 계시면은 오늘의 히든 종목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히든 종목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시청 중에 카메라 꺼내셔가지고 저 QR코드 우측 하단 QR코드 카메라 살짝 찰칵 찍으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바로 링크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또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10월 14일, 10월 15일,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4개의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한 상승률을 놓고 본다면요. 작게는 4.33%에서 크게는 13.27%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장이었습니다. 어떤 종목 사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장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실은 시장 자체가 대단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혹은 대음봉이 떨어질 때는 전 종목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떨어진 종목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안 올라가요.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 안 올라가고요. 지수가 떨어질 때 내 종목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자, 그러한 장세가 최근 2주 동안 계속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이러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4%에서 13%가 올라갔다는 거 대단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방송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은 히든 종목 또 드릴 테니까 계속 집중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망하는 자세 가져보는 걸로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상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또 추가 종목 상담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표님이 직접 엄선한 내일 당장 공략 가능한 히든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또 삼성전자 이슈였기 때문에 네. 또 같은 반도체 섹터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EI가 올라갈 것이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EI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면서 또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시장이 글로벌 장세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분명히 하락에 대한 조정 분명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거역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AI는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 센터 증설할 수밖에 없고요. 전기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글로벌 장세가 좋지 않고 국내 지수가 좋지 않아서 다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을 바라봤을 때 잠깐 숨 고르기 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힘든 정보를 갖고 왔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2차 전지 관련한 검사 장비도 함께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적인 측면 놓고 본다면은 반도체 장비 쪽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2차 장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2.7%인데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이 회사가 좀 더 투자를 한다면 캐파적인 부분에서도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또 HBM 검사 장비 국산화 수혜 기업이 있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HBM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캐파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리고 실적 또한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된 또 우리 시청자분 너무 좋아하시는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M15X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2025년도에 또 완공을 하기 위해서 대략 15조 원 정확한 금액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15조 원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투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회사를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수급의 주체를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매수 수급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올라가요. 아무리 회사가 좋더라도 여러분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훌륭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오너가 주식을 다 대다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동성도 부족하고 주가 움직임도 대단히 움직이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그 회사는 무엇이 좋지 않다? 수급이 좋지 않은 회사라는 거죠.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수급을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요. 기관이 주도해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아이예요. 대단히 좀 명확하게 매수 주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관이 매수해갖고 주가를 움직이거나 혹은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매수 주체가 아주 명확한 상태에서 차트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메이저가 들어왔구나 혹은 메이저가 빠져나갔구나를 우리가 차트를 보고서 진입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참 친절하게도 기관이 매수와 매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쫙 올라가고 주가가 쫙 빠지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차트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자체가 지금 기관 주도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난 2월 달부터 왼쪽에 보면 지난 2월 달부터 주가가 쫙 올라와서 7월 달까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4,000원대 후반 대략 한 5, 6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3만 원대까지 한 6배가 올라갑니다. 600%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 상승을 누가 주도했느냐? 기관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해 7월 기점을 해가지고 쫙 빠집니다. 근데 매도세가 누구였느냐? 기관이었어요. 기관이 익절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10월 달부터 다시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상에 조금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10월 달에 매수세가 빡 들어옵니다. 누구의? 기관의 매수세가 빡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더 긍정적인 건요. 오늘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올라갔지만 반면에 장비주들 또 SK하이닉스 같은 거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 보시면 오늘요. 아래꼬리 하락했다가 아래꼬리를 딱 말아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나 빠질 마음이 별로 없어. 누가? 기관이에요. 자, 이렇듯 수급까지 완벽하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차트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장비 섹터로서 SK 하이닉스에 또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기관의 매수가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아이였다.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사진을 찰칵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까지 또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은요. 반도체 장비 만드는 업체이자 또 HBM 검사 장비까지 제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방송 때마다 강조하는 거 있죠. 항상 수급 강조하시는데요.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오늘 대표님이 방송 끝나고 오늘의 족보 종목명 그리고 오늘 전화 상담 때 부족했던 추가 대응 전략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유튜브 고스탁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광종목들에 앞서 말씀해 주셨죠. 수익률 너무 좋으니까요. 이런 수익률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인데 이런 수익률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